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축구 선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분석 전문 기자, 브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토트넘이 영입한 비수마 선수의 경기력이 어떤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1편에서 분석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비수마 선수가 브라이튼에 오기 전의 경력부터 과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프로 경력 모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수마 선수가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을 했는데 아프리카 출신이고 말리 대표 선수인데 코트디부아르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했어요. 태어난 곳이 코트디부아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만 12세 때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마제스틱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 있는 선수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얼굴이 딱 비수마네요. 그렇죠. 예.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저 때가 저기서 뛰었던 시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 마제스틱 아카데미 자매 구단인 말리 JMG 아카데미 바마코로 이제 그 스카우팅 돼가지고 넘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아프리카의 아카데미 팀들끼리도 스카우트가 좀 되고 하나 봐요. 네, 그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더더욱 이제 그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13살에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말리로 혼자 넘어간 거였어요. 사실 좀 잘해서 좀 스카우트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난 절대 그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난 사람은 재능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러하게 난 재능보다는 용기 있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전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진짜 흥미로운 게 보통 축구 선수들이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축구화를 좀 신고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워낙 재정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축구화 없이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토트넘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 자기 어렸을 때 축구화 없이 그렇죠. 축구를 했었다라고. 그러니까 맨발로 축구를 하고 정말 중요한 시합 때는 또 신발이 다르니까 그럴 때 썼을 정도로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을 했고, 결국엔 이제 리르라는 프랑스의 좋은 팀으로 스카우트도 또 됐어요. 일단 그 만 18세의 나이에 그 레알 바마코 이제 유스팀에서 레알 바마코에서 이제 프로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곧바로 말리 대표팀에 승선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1군 데뷔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인데 만 18세면은 빠른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표팀은 바로 승선을 하게 돼가지고 2016년 2월에 그 만 19세의 나이에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 챔피언십에서 그때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쳐가지고 릴 스카우트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릴로 이제 이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프리카 팀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기 쉽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이제 말리 대표팀에 뽑힌 것. 특히 말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 냉정히 말해서 다른 아프리카 팀들에 비해서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좀 기회가 좀 빨리 왔던 것도 좀 행운의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요. 비수마 나이 때만이 아니고 말리는 전통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비수마 나이 때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아요. 같은 때. 그다음 또 비수마가 잘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뽑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릴에 가서 또 바로 프랑스 일부 리그 무대를 또 경험을 했어요. 일단 시작 자체는 2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내셔널 2라고 적혀 있는 게 저게 2군 팀인 거거든요. 2군에서 뛰긴 했는데 빠르게 1군에 승격하면서 6라운드 툴루즈전에 이제 선발 출전과 함께 리그왕 데뷔전을 치렀었고요. 그리고 데뷔 시즌에 총 23경기 리그왕은 출전을 해가지고요. 선발은 6경기밖에 되진 않았어요. 출전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비수마 같은 경우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는 좀 적응에 힘들었다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손발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워가지고 훈련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릴이 벨기에랑 접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북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더운 곳에 있다가 새로운 또 환경에 왔고 또 추위를 적응하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토트넘 입단 인터뷰 봤을 때도 약간 비스마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시적인 표현도 잘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물론 굉장히 흔하게 쓸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꽤 많은 경기를 뛰었고 무엇보다 리그왕 데뷔골을 바로 빠르게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적응에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즌에 좀 더 많이 뛰었어요. 두 번째 시즌에는 더 많이 뛰면서 이제 24경기에 특히 이제 선발 출전이 15경기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출전 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골 1도움을 리그왕에서는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네요. 이때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에 명장인 비엘사하고 함께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엘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너는 오른쪽 풀백에서 뛸 재능이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뛰었네요. 예, 그래서 그때 비수마가 상당히 마찰을 많이 일으켰대요. 예. 비엘사 감독이랑.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수마가 나중에 이제 뭐 가디언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비엘사는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포지션과 관련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오른쪽 수비수로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난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결코 나쁜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는 당시 계속 지고 있었기에 더 어려울 수 있었다. 서로 합의를 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사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포지션에 대한 또 그 신념이 강했던 비수마인 것 같고, 사실 비엘사 감독 입장에서는 뭐 제시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과거에 조광래 감독도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비스마의 우상이 초코라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라이트백이라는 포지션이 사실 많은 그 다른 포지션을 본 선수들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고 또 옮겨서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기록으로 본다면 비스마가 그래도 4경기를 뛰어서 한 골을 넣었을 정도로 뭐 뭔가 한 것 같긴 하지만 본인은 난 아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다. 그래서 사실 비엘사 감독과 마찰이 이끌었었고, 만약에 이제 비엘사 감독이 바꾼 대로 성적이 잘 났으면 좋았겠지만 뭐 잘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라이트백으로 뛰다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조금 뛰다가 다시 라이트백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비엘사 감독은 13경기 만에 저때 강등권에 있잖아요. 강등권에 있어서 결국 조기 경질되는 비엘사로서는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수모를 겪어야 됐고, 이후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특히 시즌 막판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결국엔 이제 비수마가 옳았다고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비엘사 감독이 빌바오에서 잘한 이후에 조금 이제 다른 팀들을 부임하면서 특히 프랑스 리그에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다시 리즈 와가지고 다시 성공을 하나 싶었으나 지난 시즌은 또 실패를 맛보긴 했었죠. 뭐 사실 비엘사 감독과의 인연이 뭐 좋은 인연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명장과 함께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비엘사가 인간적으로 나쁘게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뭐 악연으로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엘사 감독이 이제 리즈 감독을 맡고 있었던 2021년 4월 이때 이제 그 브라이튼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비수마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비수마는 위대한 선수다. 난 이를 보증할 수 있다. 그는 나와 함께 했을 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브라이튼 와서 이를 만개했다. 그러니까 나 때는 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나 때는 내가 못 쓴 게 아니라 그때 이 정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됐거나 또 오랜만에 인연 맺었을 때 좋게 얘기해줬고 좋게 평가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비엘사 감독도 뭐 큰 사람이고 어쨌거나 둘의 인연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뭐 흥미로운 또 역사가 그래도 있죠. 어쨌건 간에 비수마도 비엘사에 대한 존경심 같은 건 표했거든요. 단지 그 포지션에 대한 서로의 마찰만 얘기를 한 거지. 비수마 선수가 그때 바꿨다면 사실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뚝심을 지켜서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릴에서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오퍼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잔류를 이끈 그 시즌 막판 이제 활약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이적료 세게 이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00만 파운드로 브라이튼으로 이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승격하고 나서 이제 브라이튼이 비수마를 영입했고, 비수마는 사실 비엘사 감독이 경질된 이후 본인 능력을 입증하면서 프리미어리그까지 오게 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자마자 거의 뭐 그래도 주전급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2019-20 시즌의 출전 시간이 좀 적잖아요. 저 때가 조금 부상이거가 엉덩이 부상도 있었고 어깨 부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어깨 부상일 때 많이 빠졌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지. 나머지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부상이 조금 있으면서 출전 경기 수가 26경기가 된 거지. 그 외에는 뭐 그래도 계속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브라이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미드필더로 자리매김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워낙에 좀 거친 플레이를 하다 보니 뭐 부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선수가 뭐 부상이 뭐 있었긴 해도 부상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타박상에 가까운 또 그런 통증에 의한 부상이다 보니까 뭐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한 우려는 뭐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카드를 좀 수집을 많이 하는 편이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2020-21 시즌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카드 수치가 확 늘어나긴 했어요. 전술적인 파울도 해야 됐었고 또 역습을 끊는 과정에서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 체제는 조금 더 공을 소유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드의 부담이 좀 커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1편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이 태클 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기록인 건데요. 11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태클 성공 291회, 가로채기 168회, 그리고 드리블 돌파 166회 해가지고 18.1분당
하나의 태클이나 가로채기를 성공시킨다. 네, 거의 뭐 이제 경기 도중에 웬만하면 공을 뺏어오는 선수가 이제 비수마고 뺏고 나서 드리블도 하는 게 비수마다. 2019-2020 시즌 이후의 기록으로 따졌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최상급 미드필더의 기록을 남기고 있네요. 2019-2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의 이제 3시즌 동안의 기록인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부상 후 빠진 기간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치들을 그 태클을 성공을 시켰죠. 뭐 위에 보시면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을 때와 그 직전 사우스햄птон 시절에 호이비에르의 기록도 있긴 한데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부상으로 빠진 시기를 감안한다면 비수마의 기록도 충분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디디가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독보적이고요. 은디디는 왜냐면 이번 시즌 부상 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출전 경기수 대비로는 비수마가 은디디 거의 다음 급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호이비에르, 라이스, 무티뉴는 부상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로 봤을 때는 은디디와 비수마가 대단한데, 저희가 1편에 소개드렸듯이 성공률로 따진다면 비수마가 또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활약들,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정말 1대1에서의 그 경합에서 또 능한 선수라면서요? 이게 2020-21 시즌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마한테는 가장 그래도 개인 활약이 부상도 없었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104개의 태클을 성공시켰고 64개의 가로채기를 성공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100개 이상의 태클과 50개 이상의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볼 경합 성공 횟수도 227회였죠. 사실 이제 이 태클 기록과 이 가로채기 기록은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이걸 다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수마는 거의 이걸 혼자서 다 하면서 또 경합도 많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수비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비수마가 토트넘에 오기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조금 다른 빅클럽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많이 이제 연결된 건 아스날이었죠. 이 선수가 아스날 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아스날과 가장 많이 연결이 되기도 했었고, 2021년 여름에 아스날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맨유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 토트넘에 오게 됐어요. 어떤 과정 속에 또 어떤 경쟁 속에 또 토트넘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경쟁 속보다도 토트넘이 소리 소문 없이 잘 처리한 겁니다. 원래 비수마가 어쨌건 간에 아스널 같은 경우, 아스널도 비수마가 연결이 됐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스널은 이번 여름에 틸레망 영입에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비수마보다는 아스널은 틸레망이 1순위였어요. 1순위였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이에 토트넘이, 솔직히 말하면 비수마가 물론 토트넘과 연결이 아예 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갑자기 떴어요. 뜬금포였어요, 사실. 거기다가 그것도 1시불은 2,500만 파운드에 이제 옵션 추가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싼 가격에 저렴하게 확 데려왔거든요. 확 데려온 건데, 저는 이건 토트넘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쟁이 붙게 되면 선수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토트넘이,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리버풀이 자주 하는 식으로. 리버풀이 원래, 반다이크를 영입을 했었을 때, 그때 원래 여름에 영입하려다가, 불법 조촉 그 사우스햄튼 쪽에서 제소 걸어가지고 영입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름에 영입을 못하고 겨울에 영입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 보드진 쪽에서 리버풀 전담 기자들한테 이적 관련해서 아무것도 보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은 영입할 때마다 항상 뜬금포로 확 떠요. 근데 그런 거를 비수마한테 조금 보여준, 토트넘은 원래 그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이적설들을 보도해왔고 살펴봤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얘기한 것도 1월 달에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퍼지다 보니까 리버풀한테 뺏겼고,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용히 움직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소문을 조금 흘리면서 거기에 다들 집중하고 있을 때 비수마를 한 게 아니냐. 보통 이제 다 왔다, 협상 중이다, 유력해졌다 하다가 뜨는데 갑자기 비수마는 발표가 거의 나버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냥 로마노의 히어리고가 그렇죠. 떴죠. 그래서 비수마 같은 사례는 잘 데려온 선수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그래도 이 파라티치 디렉터 체제로 됐을 때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또 증거를 보여주는 표본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실제로 토트넘에 와서 잘할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3편에서는 비수마 선수의 말리 대표 선수로서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포함해서 비수마가 또 대표 선수로는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3편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